팀에서 생각한다. 아, 나도 건드렸다. 목이 너무 나왔다. 뭉치 마. 자, 157번 RPM 보겠습니다. 5번의 농구 대회에서 리그전을 치른 결과, 리그전이 뭐죠? 모든 선수, 모든 팀끼리 다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5번의 농구 대회, 잠시 내비두고, 한 번의 농구 대회. 예를 들어서, 답에는 5가 없으니까, 5팀 한번 해볼까요? 5팀이 있습니다. 리그전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 이렇게 경기, 요렇게 경기를 다 하는 걸 리그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5명에서 리그전 하는 경기 횟수는 어떻게 될까? 5명 중에서, 또는 5팀 중에서 2팀을 선택하는 경우가 모든 리그전의 개수가 되겠죠. 2팀을 고르면 그게 한 경기가 될 테니까. 맞나요? 그러면, 한 번에 경기에서, 대회에서 리그전을 한다라는 것은 팀 수를 n이라고 한다면 NC2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5번에 5 곱하기 NC2는 2분의 n의 n-1 이것이 140이 된대요. 자, 5로 나누면 얼마 되나요? 그 다음에 2를 넘기니까 56, 7, 8 n이 8인 것 같습니다. 리그전 또는 토너먼트 두 개 구별할 수 있으면 되겠죠. 토너먼트는 대진표 짤 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161번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색이 칠해진 10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5개의 공을 꺼낼 때, 이 말을 읽어보면 색이 칠해져 있다는 구별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숫자가 적혀 있는 거로 같이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1부터 10까지 적혀 있는 공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서로 다른 색이 칠해져 있는, 또는 구별이 되는, 또는 1에서 10까지 적혀 있는 10개의 공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5개의 공을 꺼낼 때 특정한 2가지 색이 칠해진 공을 꺼내는, 특정한, 정해져 있대요. 2개를 먼저 꺼내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숫자라고 해볼까요? 1에서 10 중에서 특정한 숫자 2가지, 1, 2를 꺼내는 경우, 그렇다면 먼저 꺼내고 생각을 합시다. 공을 1이랑 2를 꺼내놓고 이제 나머지는 자유겠죠. 공 3개 더 꺼낼 거 아니야. 몇 개 중에서 꺼내나요? 8개 중에서. 순서는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C를 적어주면 되겠네요. 3개를 꺼내자. 8, 7, 6, 3, 2, 1. 6은 약분이 될 테고, 7, 8, 56,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2개 꺼내고 생각해보세요. 2개를? 특정한 게 왜 1, 2인가요? 라고 말을 하면 안 되고, 특정한은 이미 정해져 있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내가 꼭 내가 정한 것 같지만, 그냥 먼저 꺼내 놓으면 되는 거잖아. 10명 중에서 대표 5명을 뽑는데 2명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대. 그럼 나는 뽑을 이유가 없잖아. 왜? 걔들은 이미 뽑혀 있을 테니까. 그렇죠. 나가 있겠지. 저기 앞에 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8명 중에서 3명만 더 뽑으면 되는 거지. 그게 특정한이라는 의미입니다. 특정한. 그 다음에 165. 1, 2, 3, 4, 5의 5, 6에 자연수가 하나씩 쓰여 있는 6장 카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2장을 뽑는데요. 2장을 뽑을 때 짝수가 있는 카드를 적어도, 여사건으로 생각해 볼까요? 적어도. 그렇다면 적어도니까 우리가 원하는 경우는 전체에서 적어도 안 하니까 전부 모두 홀수를 빼버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6장 중에서
저 두 개를 뽑는 경우에서 모두 홀수 1, 2, 3, 4, 5, 6 홀수 몇 개 있나요? 3개. 3개에서 두 개를 뽑는 경우를 빼면 되겠죠. 6 곱하기 5 나누기 2 빼기 3c는 3 해서 12 이렇게 되겠네요. 처음에 쉬운 거. 적어도는 6건을 생각합시다. 자, 169번 보겠습니다. 8명 있습니다. 그 중에서 4명을 뽑아,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 머릿속에는 아마 8C3이 떠오르겠죠. 8C4가 떠오르겠죠. 4명을 뽑는 거니까. 뽑아서 그 다음에 일렬로 세운다라고 보는데요. 뒤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특정한 2명이 포함이 된답니다.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벌써 정해져 있나 봅니다. 특정한 2명. 그러면 이미 2명이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경우의 수로 보면 한 가지죠. 왜? 그냥 이 둘은 이미 결정이니까. 그 다음에 나는 몇 명 중에서 6명 중에서 2명만 더 뽑아주면 총 4명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선발된 대표는 총 4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뽑는 사람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지만 이제 줄을 세우는 거는 내 맘대로 좀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문제가 저거 둘은 이웃한대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 뭘 계산을 하면 될까? 4명 중에서 A, B, C, D라고 할까요? A, B, C, D 중에서 A, B가 이웃하는 경우를 보면 되겠죠. 자, 4명 중에서 둘이가 이웃한데 그러면 A, B의 자리 바꿈. 자리가 2팩이고요. A, B가 자리 바꿈. 그 다음에 둘이가 한 명처럼 움직인다면 3팩이 되겠죠. 그건 줄 세우기입니다. 이런 형태로 계산을 해볼 수 있죠. 먼저 뽑고 인원수부터 맞춰 놓고 이제 거기에 조건에 맞게 줄을 세워보자. 자, 173번 보겠습니다. 함수 이야기네요. 함수. 자, f, x, y. 이거 그냥 함수면, 그냥 함수. 중복 순열이죠. 아무 때나 갈 수 있으니까. 맞나요? 그 다음에 1대1 함수면, 한 번 간 데는 갈 수 없으니까 퍼뮤테이션 P 개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순서가 결정이 돼 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73번 이야기입니다. X랑 Y로 표현할까요? 큰 놈은 함수값도 커요. 이게 만약에 만족한다는 것은 순서가 이미 결정이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치역에 맞는 정의역을 골라서 주면 되죠. NCR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X가 Y인데 여기 등호가 있어버리는 부등식이라면 중복이 되죠. 골라서 주긴 주는데 나는 중복을 해서 골라서 줘도 된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N이 Y가 치역입니다. 치역이 여기에서는 N이 됩니다. 정의역이 R이 되죠. 잘 기억하세요. Y에서 X로 항상 계산을 합니다. 그렇다면 1, 2, 3에서부터 1, 2, 3, 4로 가는 함수가 있답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1, 2, 3이 갈 때를 나는 순서를 내가 정할 게 아니라 요 Y에서 내가 3개만 골라서 던져주면 예를 들어서 1이랑 3이랑 4를 골랐다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순서가 정해져 있죠. 1은 제일 작은 거를 데려가야 되고 2는 중간 거를 3은 제일 큰 거를 데려가는 이 순서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순서를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합이 됩니다. 간단하죠? 자,
위에다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1, 2, 3에서 1, 2, 3, 4인데요. 문제 조건이 만약에 x가 y인데 그 함수가 부등호의 등호가 달려있는 형태다. 그러면 내가 1을 2개를 골라서 주고 3을 하나를 골라줬다. 1을 2번 골랐다라는 말은요, 중복이 된다는 이야기니까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내가 3개를 골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얘들은 뭐를 가져갈까? 중복이 되니까요. 1은 결국 제일 작은 1을 가져갑니다만 2도 중간 작은 것도 1이죠. 3은 요 놈을 가져갈 것 같아요. 그래서 크로스 되지만 않는다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내가 조합으로 순서 없이 골라는 주겠는데 같은 거를 또 골라줄 수도 있어 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등호가 있으면 그래서 항상 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등호가 없으면 어떻게? 그냥 조합이고. 다시 일로 가볼까요? 그냥 함수면 파이 중복순열이고요. 1대1 함수면 개수 같으면 그냥 팩토리얼 하면 되고 개수가 다르다면 NPR이 됩니다. 그 다음에 y 개수가 커야지만 1대1 함수가 가능합니다. 크거나 같아야지만 y가 작으면 1대1 함수 안됩니다. 예를 들면 1, 2, 3, 4에서 여기 1, 2, 3이다. 이거 1대1 함수 안되죠. 무조건 가야 되는데 이놈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함수 173번. 자, 기명투표, 무기명투표 193번 한번 보겠습니다. 후보 이거 개념의 설명을 위해서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투표하는 사람 3명 정도로 해볼게요. A랑 B랑 C가 있습니다. 기명투표는 어떤 의미일까? 후보자를 라지 B 할게요. 자, 기명투표는 내가 누구를 찍었는가를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A는 B를 투표를 했어요. B는 A한테 투표했어요. C는 B에게 투표했어요. 이렇게 자기가 누구한테 했는가를 표현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몇 가지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A한테 물어보죠. 너 누구한테 투표했냐? 그러면 A, B 두 사람 중에 한 명이겠죠. 두 가지 경우겠네요. B한테 물어봅니다. 너 누구에게 투표했냐? 두 가지. C, 너 누구에게 투표했냐? 두 가지. 그러면 이거는 뭐 많이 보던 거죠. 함수 개수하고 같잖아. 맞죠? 그냥 함수하고 같죠. 그렇다면 방금 보았듯이 기명투표는 누구한테 투표를 하였나? 이것은 함수 정의역에 있는 A의 원소는 어느 Y로 달려갔니를 확인하는 거랑 같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인 그냥 함수 개수 구하는 거랑 같습니다. 함수의 특징이 있죠. 이 둘 다 기명이 그냥 함수라 그러면 n 파이 r일 텐데요. 여기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n은 y는 치역이죠. r이 정의역이잖아. 그러면 투표에서도 지금 투표자 후보자라고 할까요? 여기가 투표자가 되고 여기가 후보자가 될 거라 그러면 함수랑 똑같다 했다면 n 자리에는 y 값 또는 후보자가 가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x 자리에는 투표자가 가는 게 맞겠죠. 기명투표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찍었나 라는 거. 그러면 이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투표가 몇 명인가요? 투표하는 사람이 10명이고요. 후보자가 5명이라면 방금 보았듯이 후보자 y의 파이 x라는 개념이나 후보자의 파이의 투표자라는 개념이나 같을 테니까 5에 10승 이렇게 되려나요? 맞습니까? 반대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 무기명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자, 무기명은 요 옆에다 적어 보겠습니다. A, B, C가 선거에서 투표를 하긴 하는데 누구를 찍었는지를 몰라. 그래서 그런데 결과만 나와 있어요. A와 B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A가 3표를 받았거나 2표 1표를 받았거나 1표 2표를 받았거나 0, 3 이렇게 표를 받아 이 경우밖에 없죠.
일단 답은 네 가지인 것 같습니다. 왜 네 가지일까?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세표, 0표를 어떻게 표시를 할까? 표현. 이거를 A라고 표현하고요. B라고 표현하고, B라고 표현하고, B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배운 내용으로 다시 한번 접근을 해봅시다. 이거 보니까 어떻게? 서로 다른 A, B 두 개 가지고 몇 개를 뽑았나요? 세 개를 뽑죠. 세 개를 선택을 하죠. 근데 중복이 가능하네요. A가 뭐 여러 개 있기도 합니다. 순서가 의미가 있습니까? 없죠. B, A 해도 A는 두 표일 테니까요. 순서는 없네요. 순서가 없다? 조합이네요. 중복이 된다고? 중복 조합이겠네요. 그렇다면 서로 다른 두 종류 A, B 중에서 Y에서 시작하는 것은 함수나 기명투표나 무기명투표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론, 무기명투표는 결국 이 후보자가 받은 표가, 문제로 가서 정리를 해봅시다. 5명의 후보자를 A, B, C, D라고 할게요. 이 사람들이 받은 표의 합은 몇 개냐 그러면 10개일 겁니다. 누가 누구를 선택했느냐는 모르지만, 맞죠? 자, A 후보자가 0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럼 0 이상이니까 중복조합에 딱 맞아 떨어지는 형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5,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10개를 선택을 하여 고르면, 중복 활용해서 고르면 이것이 바로 답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5 더하기 10 빼기 1이니까 14C에 10인데 조합은 빼서 14C 4하고 같으니까 이거를 계산하는 것이 더 나아 보입니다. 이것은 193번에 대한 풀이입니다. 자, 197 중복조합 일반 형태 한번 볼까요? 방정식에서 이거 중복조합 맞습니다만 음이 아닌 정수해와 양의 정수의 차이점을 물어보네요. 음이 아닌 정수해는 x, y, z가 0도 되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중복조합입니다. 양의 정수에는 x, y, z가 0 안 되니까요. 1부터 되는 거죠. 식이 어떻게 바뀔까?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x, y, z는 10이에요는 그냥 서로 다른 x, y 중에서 중복을 골라서 10개를 선택하세요.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 1보다 크다 이기 때문에 양변에다가 1을 빼주고 1을 빼주고 1을 빼주면 여기는 3을 빼서 7이 되겠죠. 그럼 이제 x-1이, y-1이, z-1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3h7로 볼 수가 있죠. 적어도 1 이상 이런 말이 있다면 0으로 바꾸는 수식적 변경이 좀 필요합니다. 중복조합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5개의 점이 있습니다. 아까 185번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이 15개 점으로 만들 수 있는 뭘 물어볼 것 같아요? 삼각형이랑 직선계수겠죠. 기억. 여기 있는 15개 점, 이 형태에서 15점에서 삼각형 몇 개를 만들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 15개 점에서 직선 몇 개 만들 수 있을까요? 라는 겁니다. 삼각형은 안 되는 걸 빼고 직선은 중복이어서 중복을 빼고 되는 거 하나를 더 한다라는 거 기억을 되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정확하게 삼각형과 직선의 차이, 이 그림에 대한 또 숨어있는 하나의 필요한 내용 정리해 봅시다. 지금 풀어보도록 합시다. 풀고 바로 풀이를 하도록. 자, 삼각형부터 한번 볼까요? 삼각형은 점 3개를 일단 고릅니다. 15, 13이 되겠죠. 이건 전부 다 안 되는 걸 뺄 겁니다. 안 되는 거 뭐가 있나요? 가로 안 되죠. 세로 안 되고요. 대각선 안 되고요. 가로는 3개가 있습니다. 그
그 다음에 5개의 점이 있고요. 그 중에서 3개를 고르면 안 되는 거죠. 세로는 5개가 있습니다. 그 세로는 각 3개 점마다 3개를 고르면 안 되고. 대각선 몇 개 있습니까? 6개. 자, 이런 형태로 대각선을 생각을 해보면 반대편에도 또 3개가 더 있을 거 아니야? 예. 그렇다면 근데 큰 대각선 문제. 그렇죠. 2개. 작은 대각선이 6개가 있고 3C3이고 큰 대각선이 있습니다. 큰 대각선은 이렇게 생긴 걸 이야기를 하죠.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주면 삼각형의 개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직선은 15개 점 중에서 2개를 고를 텐데 무조건 안 되는 걸 빼는 건 아닙니다. 가로를 생각하면요. 3개의 가로선 중에서 5개 점에서 2개를 고르면 다 버려버리면 가로선 3개가 날아가죠. 그래서 이것은 더하기 3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세로 해볼까요? 세로는 5개의 세로선 3개의 점에서 2개를 골라서 다 빼버리면 세로선 5개가 날아가겠죠. 더하기 5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각선 6개 대각선에서 3C2 다 빼버리면 안되죠. 더하기 6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큰 대각선 근데 어차피 직선 다 직선 아니에요? 중복이니까 2개 3C2에 더하기 2를 한다. 자, 그러면 방금 뭐 민기 질문처럼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쳐다봅시다. 빼버렸다는 것은 가로선 이 3개에서 만들어지는 직선들을 전부 다 버려버리는 경우잖아. 맞지? 이 OC는 뭘 뜻하느냐면 하나의 가로선 중에서 이 2개를 고르든 이 2개를 고르든 이런 모든 경우들을 전부 다 빼버리는 거잖아. 그럼 이 선은 어디를 갔냐고. 이 선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 되잖아. 그래서 더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3 곱하기 이렇게 해버리면 가로선 3개는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직선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더하기가 생긴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삼각형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빼면은 답이 맞아요. 직선은 안 되는 게 아니라 중복이에요. 중복. 이것들은 전부 다 중복이 되어서 여기까지는 하나의 직선을 나타낸다는 거. 이해됩니까? 직선은 중복되는 거를 빼고 한 개를 더 해줍니다. 정훈이 이해되나? 저기 직선 하나로 치면 2개를 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의미지? 네, 저기 뭐지, 3 곱하기 32가 하나의 직선이었잖아요. 아니 3 곱하기에서 3은 잠시 논외로 치고 3은 이거랑 이게 3인 거고 네. 하나의 직선에서만 보면 하나의 직선이다. 하나의 직선에서 보면 이 5개의 점 중에서 네. 5개 점 중에서 2개를 선택하게 되는 모든 경우가 나타내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한 개의 직선이라는 거지. OC가 만들어내는 모든 경우가 그리고 나니까 그려보면 전부 다 직선 한 개랑 똑같다고. OC는 실제로 10개죠. 이 10개의 경우가 알고 보니까 한 개더라고. 그럼 어떻게? 10개를 빼고 한 개만 더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런 의미예요. 그런 케이스가 가로선은 몇 개나 있다. 3개가 있으니까 요 앞에 3이 붙는 거예요. 3개. 이해되겠습니까? 직선. 일단 RPM 숙제를 결정을 하면 확통에서는 일단은 아직 그 대표밖에 안 풀려 있을 거 아니야. 예. 그래서 확통은 개념 진도는 다음 시간에 나가고 RPM 1단원
빨간 것까지 전부 그 대피형 풀려 있는 거 나머지 까지요? 끝까지 해야지 뭐. 밤샌다 보고 그 다음에 RPM은 이렇게